오늘 새벽 서울 종로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 쪽에서 난 탓에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월 9일 오늘은 소방의 날이라 이번 화재 사고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 모시고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좀 놀라셨죠? 이 소식 들으시고. 네. 예. 이렇게 화재 소식 들으실 때마다 뭐 전문가시고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시원 화재가 40대에서 70대 예. 취약자 계층에서 사망자가 많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문제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환경이 좀 취약한 환경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 구조를 좀 보셨을 텐데 어떤 점이 좀 취약점이었습니까? 이 고시원 자체가 그 칸막이가 많고 그다음에 복도가 좁고 좁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구조,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크게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화재가 났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 자체가요, 또 노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노후 건물이었고, 노후 건물은 어떤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1983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2007년도에 이제 고시원으로 등록이 돼서 예. 고시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이 화재를 맞아요. 진압할 예. 수 있지 않았느냐 예.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스프링클러가 2010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그때부터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짓는 건물들에서는 의무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예.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단지 이제 화재 경보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화재 경보기는 경보만 해줄 뿐 네. 화재 진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해드리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2명, 5명, 6명, 7명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그 화재가 나면 화염보다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은데, 가스가 위험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예. 유독가스를 한번 마시게 되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해서 응급실로 이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빨리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근데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예. 또 구조 구급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골든 타임. 그렇죠.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망자가 계속 응급실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든 타임이 사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5분 만에 도착했거든요. 골든 타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그 화재에 대한 골든 타임은 우리가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시간은 4분에서 6분 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분 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골든 타임 안에 소방이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바로바로 구조만 이루어졌다면 이 골든 타임 안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이 불이 난 곳이 출입구 쪽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네. 그래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네. 301, 302, 303호 네. 여기서 지금 화재가 추정되는 시점이고 출입구가 저 바로 옆쪽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 속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려웠던 거죠. 네, 도착은 빨리 했는데 301호 그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진입도 어려웠고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은 대피도 어려운 상황,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화재 사고 있을 때마다 이게 지금 30분 만에 사실 불길은 잡혔는데, 이렇게 화재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인명 피해가 컸던 과정 비슷한 패턴 아닌가요? 출입구에서 불이 나고 좀 밀집 이렇게 어둡고 작은 통로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인명 피해가 좀 큰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출입구가 화재가 발생해서 막히게 되면 반대편으로 탈출구가 사실은 있습니다. 뭐 왕관기라든가 옥상으로 대피하는 이런 맞습니다. 탈출구들이 있는데, 네네. 아직 시민들이 왕관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왕관기가 있는지조차도 또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명 피해가 참 컸던 그 과정들, 목격자의 이야기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당시 상황을 좀 추적해 보며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을 보니까 나갈 상황이 아니야.
죽어서 이쪽 저쪽 벌써 밑에까지 불이 붙었어. 맨 처음 볼 때는 천장에 붙었는데 그때 밑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복도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어? 이제 급한 대로 창문을 열었지. 열으니까 좋은 공기가 들어오더라고. 3층만 보고 있었죠. 다. 거기서 또 3층에 이제 늦게 깨어나신 분은 막 창문에 매달려서 막 뛰어내린 분 2분 봤고요. 근데 바로 또 소방차가 왔는데 또 빨리 와도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불길은 크지 않았어요. 건물 워낙 작기 때문에 답답했죠, 그게. 안타깝죠. 뭐 말 그대로 안타깝죠. 여기 사는 분들이 여기뿐이 아니고 여기 요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일용직 또 뭐 안타까운 분들. 당시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뭐 감출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들어보면 불길이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들어왔을 때도 전문 용어 같습니다. 출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하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불길이 상당히 거셌다는 의미죠. 저희가 전문 용어로 이제 플래시오버라고 하는데 예.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 실내에 화재 확산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창문 밖으로 창문이 깨지면서 불길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불나면 이렇게 창문 밖으로 불길이 이렇게 그냥 정말 그 노란 불길이 빨간 불길이 보이는 네. 그런 거를 출하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건물 내에 그러니까 3층에 같은 경우에 이미 화재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불길이 강하다는 거는 뭐 이제 조사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원인이 어떤 게 있을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불길의 크기에 따라서 네.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예, 지금 원인은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고시원의 화재 원인을 보면 방화에 의한 화재, 예. 두 번째는 전열기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전기장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히터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고시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런 전열기구에 의한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열기구나 방화. 그 이후에 이제 항상 화재를 더 키우는 것은 건물의 어떤 내장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뭐 직접 가서 보셔야 정확히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정황만으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내장재 같은 것들이 좀 화재에 취약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눈에 띄시던가요? 고시원 자체가 일단 칸막이로 나무 칸막이인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지만 이 칸막이라고 하더라도 나무 칸막이라고 하더라도 예. 원칙적으로는 방염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염이라면 불 안 나도록 하는 화재가 거죠.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지연시켜주는 어떤 재료를 바른다든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재료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들이 좀 들어왔네요. 고시원 301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방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방에 있던 전열기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은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가수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하는 내용만 추정된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고시원에서 301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최초 발화 지점은 거의 지금 일치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화 가능성은 없지만 전열기구 가능성이 있었군요. 전열기구에서 불이 났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화재가 전파가 됩니까? 일단 전열기구 자체가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열기구를 꽂으면 처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벽 속에 있는 전선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합선이 일어나서 아니면 예. 누전이 발생해서 건물 전체가 불이 나고. 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선이나 전열기구가 만약에 좀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했던 원인이라면 노후 건물 이게 좀 원인이 이게 불을 나는 촉진제 작용을 한 것으로도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노후 건물 같은 경우에 난방이 또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기장판이라든가 히터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노후 건물은 전선 자체가 또 피복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전이나 합선의 우려가 더 높아집니다. 예. 예, 그로 인해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불이 어떻게 났을지 당시 상황을 좀 추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저희 불난 부분들이 지금 301호에서 시작이 됐고 3층 부분을 지금 거의 다 채우고 창문을 다 밀어내고 불길이 오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였을지 지금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30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진화가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예. 또 그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30분 정도에 완전 진화가 됐다고 하면 예. 진화는 상당히 빨리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책, 사후 대책과 처리 과정이 좀 잘 됐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고시원이라는 것은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신고했고 이용했는지 그게 법적인 문제를 좀 차지하고 나서 그렇다면 다중이용 시설이라면 사실 화재 대비 훈련 같은 것들을 했어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고시원 자체가 그 화재 우려가 높은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 특별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잘 아는 국민안전 대진단에도 이 고시원이 그 진단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소방 특별조사라든가 그 대진단 이런 상황을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네. 대충 하는 이런 경향이 현재는 우리가 좀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대충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소방 당국이 이 다중이용 시설을 잘 관리를 했을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고요. 그 건물주도 이것을 어떻게 뭐 증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증축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축인 그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될 부분들은 좀 소지가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정 면적 이상 뭐 면적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정 면적 이상이 증축을 하게 되면 구청이나 소방 당국에 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그 신고 조건에 맞았는지 신고 조건에 맞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이 불이 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렇게 막 연기가 몰려오고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일반 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독가스에 의한 그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물수건을 가지고 입과 코를 막고 예. 자세를 최대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낮춰야 됩니다. 벽을 짚으면서 대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예. 기본적으로는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1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옥상이라든가 금방 말씀드렸던 왕관기가 있다면 왕관기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관기를 사실 사용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그 민방위 훈련 가면은 배우곤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평소 때 꼭 훈련 안 가더라도 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나라 그 지역 곳곳마다 예. 국가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왕관기 사용법, 그다음에 직접 실습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그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뭐 예비군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교육에서도 최소한 왕관기 사용법은 실습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화재가 난 곳에서도 왕관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좀 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나와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이요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에 이런 소식을 들어서 좀 더 착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7명 사망, 부상이 몇 명인가요? 11명. 11명. 네.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나마 다행한 것은 소방관은 다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워낙 많은 화재 사고에서 뭐 자신의 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 화재와 싸우는 소방관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화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